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스토 56회차 간단하게 복귀 영상으로 한 5분 정도 촬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57회차 최종픽 그리고 독식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57회차가 이제 세리에가 들어와서 주중 경기를 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말이 이제 또 토토가 없습니다. EPL 경기들만 있어서 그래서 또 주중 경기들 57회차 준비를 급하게 또 해왔고요. 56회차부터 간단하게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 자체는 좌측이 이제 최종픽이고 우측이 초안픽인데 좌측의 최종픽은 실제로 배팅을 했었고 우측의 이 초안픽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배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갔었던 부분만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에 이제 최종픽도 9개 적중 그리고 초안픽도 9개 일단 적중이 됐습니다. 이변을 맞춘 경기들도 있지만 이변을 조금 이변을 봐서 정배의 경기를 좀 틀린 경기들도 있습니다. 1번 경기부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PL이 주중 경기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뭐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지속적으로 8개에서 10개 사이가 적중이 된다라는 점과 이변을 좀 잡아냈었던 부분에서는 조금 도움이 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토 영상에서 언어버가 토요일에는 7경기 중에 5개 적중 그리고 일요일에는 7경기 중에 6개 적중으로 언어버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대 엘체인데 이 경기는 사실 좀 불안하긴 했었어요. 무승부까지 바칠까라고도 독식픽에서 바칠까 고민을 했었던 경기였었고 결론적으로는 단통으로 가서 아틀레티코가 이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이 됐습니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햄튼 대 맨시티 이 경기는 초반 때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 바쳤었고 최종픽에서는 단통으로 맨시티를 갔었습니다. 배당도 이제 좀 맨시티 쪽을 가리키고 있기도 했었고 맨시티가 연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는 승리하는 결과로 나올 것 같아서 단통으로 가서 적중이 됐었습니다. 일단 맨시티가 경기 자체가 좀 사우스햄튼에게 좀 밀렸어요. 중원도 좀 밀리고 후반전에는 맨시티가 이제 시간을 끌면서 겨우 이제 승리를 가져갔었던 맨시티는 이번 시즌 좀 너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흐름이 좋았던 사우스햄튼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왔다라는 점은 그래도 오랜만에 승리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맨시티에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3번 경기는 초반 때는 이 경기를 무승부까지 좀 바쳤었다가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무승부까지 바쳤었는데 최종픽에서는 바르셀로나 단통승으로 가서 적중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바르셀로나가 발렌시아가 원정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 바르셀로나가 주중에 소시에다드도 잡았기 때문에 이 경기 좀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갔었다가 최종픽에서는 적중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4번 경기는 제가 이제 배당 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좀 이변 쪽으로 아스날 쪽을 보긴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초안이나 최종픽이나 다 에버튼 승 쪽을 좀 봤었기 때문에 적중이 됐었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는 알랑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서 아스날이 이런 에버튼은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지금의 아스날은 너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중이 됐지만 다른 픽들에서 좀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5번 경기는 이제 최종픽에서 지워서 적중이 됐고 이 경기는 좀 레반테가 이길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었고 소시에다드가 주중에 경기도 있었고 최근에 오야르사발이나 다비드 실바가 없을 때 경기력이 이삭 선수도 좀 침묵이 있고 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레반테가 이렇게 도깨비 적인 모습들을 한 번씩 보여주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 경기가 그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웠는데 적중이 됐습니다. 6번은 조금 이변도 좀 바라봤었기 때문에 오사수나 쪽도 이제 바라봤어서
승패로 갔었는데 좀 폴더를 아깝게 썼죠. 오사수나가 생각보다는 경기력이 좀 너무 좋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 세비야 경기는 이 경기는 좀 예측을 못했어요. 독식픽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무승부를 좀 가져가서 이제 적중이 되긴 했었는데 이 바이돌리드 정도는 세비야가 바이돌리드가 수비적으로 크로스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세비야가 충분히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적중에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예측을 아예 못했었던 경기인 것 같고요. 8번은 브라이튼이 이제 이길 것 같긴 했는데 결정력이 좀 너무 좋지 않고 스타일이 비슷한 두 팀의 경기라서 이 경기는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가서 적중이 됐습니다. 셰필드의 연패가 너무 길었었던 타이밍에서 브레이튼의 결정력 정도면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갔었고 적중이 됐습니다. 9번은 제가 알라베스 사이드 쪽으로 봤었는데 셀타비고의 4연승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경기력적으로 셀타비고의 이런 공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 원정에서 이제 알라베스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알라베스가 더 유리할 것으로 봤었는데 이 경기도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경기도 아예 예측을 하지 못했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10번 토트넘 대 레스터 경기는 처음에는 토트넘 승으로 봤었다가 일단 배당 자체가 좀 승패 쪽으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었고 또 레스터가 이렇게 원정에서 좋은 모습들과 토트넘 상대로 상성으로 봤었을 때 이 경기는 좀 승패로 나눠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좀 레스터의 승도 배제할 수는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지웠고 적중이 됐습니다. 11번도 셀타비고 경기와 마찬가지로 제가 베티스를 봤었기 때문에 적중해서 실패도 했었고 아예 예측을 하지 못했었던 예측에서 실패했었던 픽인 것 같습니다. 그라나다가 승리하면서 적중에 실패를 했었고요. 12번 경기는 맨유 폴더를 좀 아깝게 썼죠. 이 경기도 제가 좀 이변을 봤었는데 처음에는 이변이라면 승패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막판에는 좀 맨유 사이드 쪽으로 바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리즈 같이 이렇게 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들 그리고 맨유가 최근에 그 주중에 보여줬었던 경기에서 저는 좀 괜찮게 봤었기 때문에 맨유 사이드로 좀 바꿨었고 적중은 했지만 폴더를 아깝게 썼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13번은 헤타페 사이드로 봤었고 이 좀 헤타페가 정배를 받았다는 점과 최근에 카디스의 경기력과 홈에서 좋지 않은 카디스 상대로 헤타페가 저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초안 때는 이제 무패 쪽 방향으로 갔었다가 최종 픽에는 이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됐기 때문에 단통으로 가서 단통이라면 무승부지 않을까. 헤타페가 원정에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무승부를 가서 최종 픽에서는 적중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경기 웨스트 브로미치 대 아스톤 빌라 경기는 웨스트 브로미치가 감독이 경질이 됐지만 이게 감독이 경질된 게 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웨스트 브로미치가 맨시티와 비기면서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을 경질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스톤 빌라가 원정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스톤 빌라 쪽을 봤었고 웨스트 브로미치의 패를 가서 적중을 했습니다. 네, 이제 57회차 네, 57회차죠. 최종 픽과 독식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단은 뭐 세리에가 들어와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소액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변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 리그가 세리에고 세리에는 경기력을 제가 보긴 봤는데 경기를 봤는데 뭐 다른 리그처럼 자주 챙겨보는 리그는 아니다 보니까 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최근 회차들 중에서는 가장 좀 어렵게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유 확률은 무패 쪽, 세비야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봤었을 때 발렌시아 상대로 발렌시아가 홈일 때 좀 거의 지지 않는 세비야 상대로 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발렌시아가 연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길라몬, 라토, 가메이로 선수가 부상이고요. 세비야는 에스쿠데로 엘 하다디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네, 이 경기는 경기력만 보면 저는 세비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발렌시아가 홈에서 발렌시아
물론 무시할 수 없고 원정에서의 세비야라는 점을 참고로 했었을 때 이변을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경기인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경기력에서는 발렌시아가 물론 뭐 역습에서 좋은 모습들을 지난 경기에서 좀 보여줬었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상성을 봤을 때 저는 발렌시아가 수비적으로 크로스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지 않고 세비야가 또 나바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었는데 또 출전을 했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출전을 한다면 발렌시아가 좀 측면이나 크로스 공격이 좀 약한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세비야가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단통패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엘체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네, 일단은 뭐 배당에서의 확률은 패 쪽, 오사수나 쪽을 가리키고 있고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습니다. 네, 일단 엘체는 미노 그리고 카리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오사수나는 결장 예정자가 많습니다. 뭐 톨로, 조니, 그리고 에르난데스 선수가 퇴장으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이 에르난데스 선수는 좀 출전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게 그 펠라이니 머리를 한 선수인데 23번 이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굉장히 좀 제공권이 좋은 선수인데 이런 그 공격에서의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점에 제공권을 좀 노릴 수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경기는 저는 오사수나가 정배를 받았기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엘체의 경기력을 봤을 때 수비적으로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는 좀 잘 지키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오사수나 상대로 수비적인 모습보다는 다소 좀 공격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엘체가 오사수나 상대로 좀 공간을 내주면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사수나가 정배를 받았다는 점과 투표율은 엘체가 정배죠. 이런 상황에서는 투표율 쪽보다는 배당대로 들어올 때가 간혹가다 있어서 저는 일단 오사수나 사이드 쪽으로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최종 픽에서는 그래도 엘체가 좀 잘 지켜내지 않을까, 오사수나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단통 무승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경기입니다. 크로토네 대 파르마의 경기고요. 네, 일단 크로토네 같은 경우에 치가리니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배당에서의 확률은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크로토네 같은 경우에는 은한코 그리고 레카 선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스타일 자체는 측면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고 역습에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순위답게 중앙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주고 크로스 공격에도 약하고 측면 공간과 세트피스에서 좀 취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제르비뇨, 코르넬리우스, 쿠츠카 선수들이 있고요. 파르마는 조금 아쉬운 게 콜루세스키 선수가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죠. 어쨌든 그 콜루세스키의 저는 그 공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파르마고요. 하지만 제르비뉴냐 쿠츠카, 코르넬리우스 등 공격진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파르마도 중거리 한 방이 있고 역습에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압박이 좀 고전하는 모습들과 볼 처리 불안 그리고 파르마 역시 좀 크로스 공격에 좀 취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파르마가 클루스스키의 이런 공백은 있지만 크로토네가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취약하고 좀 측면 공간에 좀 공간이 많은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크로토네가 홈이지만 저는 파르마가 좀 우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르마 쪽을 바라보곤 있는데 배당이 생각보다 너무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 경기는 크로토네가 승리할 것 같진 않고 저는 무패 투픽이면 좀 안전하게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에서의 확률을 보면 크로토네의 단통 패가 맞지만 경기력도 패 쪽을 바라보곤 있지만 그래도 무승부까지 좀 안전하게 배당에서의 배당이 좀 높은 점을 참고로 해봤을 때는 무승부까지 좀 받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서 크로토네의 무패 투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입니다. 우에스카 대 레반테의 경기고요.
네, 일단은 이 두 팀의 맞대결은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적인 확률도 일단은 국내에선 무승부 쪽, 해외 배당에선 승부 쪽으로 일단 또 우에스카가 정배를 받았어요. 레반테가 또 지난 경기 승리를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레반테보다는 우에스카에게 정배를 줬고요. 네,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폴리도 선수가 이제 퇴장을 당했습니다. 출전하지 못하고요. 루이지뇨 라미레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캄파니아 바르디 두아르테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네, 이 경기는 저는 좀 배당 따라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에스카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에스카의 승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레반테가 스타일을 봤을 때 우에스카가 이 뒷공간을 라파미를 활용해서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레반테 상대로 개인적으로는 조금 라인을 좀 내리고 좀 선수비 후역습 형태로 나올 것 같은데, 레반테가 공간이 없을 때 레반테가 역습되는 스피드 자체는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파냐가 없을 때 지공 상황에서의 레반테는 효과적으로 이제 드리블을 해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우에스카가 라인을 내렸을 때 저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에서의 이런 정배를 받았다는 점과 경기력에서도 우에스카의 수비를 레반테가 잘 공략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 경기는 우에스카의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승부가 확률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무승부도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승부 쪽, 해외 배당에선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네, 다비드 실바, 오야르사발, 네, 이런 선수들이 결장 예정이고요.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 에레라와 그리고 펠릭스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저는 펠릭스 부상자 명단에 올라온 거 보고, 물론 소시에다드도 오야르사발과 다비드 실바가 없는 게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저는 아틀레티코에서의 펠릭스 선수가 만약에 출전을 이 결장 예정처럼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타격은 아틀레티코에게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그래도 밸런스적으로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아틀레티코 펠릭스가 없는 아틀레티코 상대로 최소한 무승부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의 단통 무승부 승무 쪽 바라보고 있습니다. 승무 투픽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고, 비아레알이 빌바오 상대로 홈에서는 좀 못 이기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지거나 비기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아레알은 모레노 그리고 코클랑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놀라스코인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일단 배당 비아레알이 정배를 받았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도 원정에서의 빌바오는 좀 믿을만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비아레알도 지난 경기 또 승리를 해냈기 때문에, 또 부상자 명단에서 보시다시피 모레노, 코클랑, 알카세르나 바카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격진이 복귀한 비아레알이 원정에서의 빌바오 상대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이 단통 승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상대 전적에서 상성에서 홈에서 비아레알이 좀 빌바오를 쉽게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일단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무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헤타페는 체마 선수 그리고 모에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셀타비고는 미나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일단 배당적인 부분에선 무승부 쪽이 일단은 정배를 받았어요. 투표에서 무승부가 정배를 받았고, 배당에서는 셀타비고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배당 차이가 크진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뭐 헤타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셀타비고의 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정도로 높게 배당을 받을 만한 경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헤타페가 이제 셀타비고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배당 자체가 셀타비고가 정배를 받았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배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경기는 헤타페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타비고가 지금 4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나 선수 없이 헤타페 상대로 5연승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셀타비고고 홈에서 헤타페가 그래도 압박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헤타페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타페 사이드로 승과 무승부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헤타페가 그래도 상대 전적에서 셀타비고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최근에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은 헤타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헤타페의 단통 승으로 가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헤타페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베로나 대 인터밀란의 경기고요. 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서 무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로나가 인터밀란 상대로 승리한 적이 최근 10경기 동안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베로나는 파벨리 그리고 칼리니치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인터밀란은 브로조비치 선수가 약간의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달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인골란과 산체스는 출전이 결정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누가 봐도 인터밀란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터밀란이 지금 연승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인터밀란의 승으로 가는 게 베로나의 패로 가는 게 객관적인 모습에서는 그게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3경기가 있죠. 투표율이 몰린 3경기. 저는 이 중 한 경기는 좀 부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리에의 특성상 많으면 2경기까지도 부러질 수도 있고 세리에면 3경기 다 부러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3경기 중에서 가장 좀 부러질 것 같은 게 저는 베로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마, 칼리아리 이 두 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볼로냐, 아탈란타 역시 좀 마찬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봤을 때는 베로나가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로나의 경기력을 말씀을 드리면 자카니 그리고 라조비치 선수가 있죠. 살세도 선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중거리도 좋고요.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세트피스에 좀 취약한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밀란이 3백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측면에서 좀 불안한 공간들을 좀 많이 내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로나가 또 압박이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에서 왠지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천은 그래도 인터밀란 쪽을 드리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 한번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볼로냐 대 아탈란타의 경기고요.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히키 선수, 스코우텐, 오르솔린, 사탄데르 등 이제 결장 예정이고요.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 파사리치 그리고 파프고메즈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이 두 팀에서 일단은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무패 쪽, 해외 배당에서 패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두 팀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두 팀의 전적에서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승패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로냐에서 볼로냐가 일단 스타일 자체가 팔라시오나 소리아노 바로 이 무사바로 선수는 그 전북 현대의 모드바로 선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고요. 어쨌든 이 무사바로 선수가 볼로냐에서 뛰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동생인 줄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선수들이 있고 공격에서의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라인이 높아서 좀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좀 있고 클리어링에 좀 취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볼로냐에서 이 오르솔린이나 산탄데르 선수가 결장 예정인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팀의 상성을 봤을 때 경기력으로 봤을 때도 이제 승패로 좀 나눠질 경기인데 볼로냐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공격에서는 스피드가 굉장히 좋지만 라인이 좀 높기 때문에 역습에 취약한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탈란타가 또 지난 경기 또 엄청난 모습을 경기력에서 보여줬어서 저는 이 경기는 의심을 하지 않고 볼로냐의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로마 대 칼리아리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는 산톤 그리고 자니올로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우나스 그리고 발루키에위치 그리고 자파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서 어쨌든 칼리아리의 경기력을 말씀을 드리면 파블레티 그리고 페드로 로그 이런 공격진의 능력들이 좀 굉장히 좋은 팀이고요. 물론 로그는 중앙 미드필더긴 하지만 침투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압박에 좀 고전을 하고 역습에 취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로마는 뭐 은키타리안, 페드로, 제코 그리고 마요랄 선수는 레반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선수였었는데 로마로 이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에서 뛰고 있고 전체적으로 로마는 제공권과 크로스 중앙 공간과 크로스 공격에는 조금 취약하지만 제공권이나 크로스나 역습에서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배당도 그렇고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로마가 칼리아리 상대로 너무나도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칼리아리는 나인골란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기동력에 있어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나인골란이 뿌려주는 패스들이나 중거리 포한방 뭐 이런 한방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위력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마의 흐름 자체, 경기력 자체는 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아리의 이런 수비 정도의 모습이라면 저는 로마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경기 이변을 보고 있지 않고 로마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삼프도리아 대 사솔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프도리아는 벨레신스키, 가비아디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사솔로는 로마냐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삼프도리아의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프도리아가 뭐 베레나 칼리아렐라, 가스톤 라미레즈, 칸드레바 선수가 삼프도리아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있고 뭐 침투나 압박이 좀 좋고 그리고 한방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제 콜리 선수 15번 콜리 선수가 수비적으로 너무 좀 불안한 모습을 이번 시즌도 역시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에서의 수비 자체도 좀 불안한 편입니다.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두리치치나 베라르디, 트라우레, 보가 공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라인이 좀 높아서 그런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요. 삼프도리아가 한방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사솔로를 상대하기에는 삼프도리아의 수비가 좀 너무 불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솔로의 공격력을 봤었을 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큰 고민 없이 삼프도리아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스페치아 대 제노아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무승부, 국내에선 그리고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 가장 높습니다. 스페치아는 라모스 갈라비노프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제노아는 좀 결장 예정자가 많습니다. pellegrin이나 뭐 자파타나 판데프 이런 선수들이 결장 예정이고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잉글랜드로 치면 리즈의 좀 느낌이 납니다. 은졸라나 기아시 선수가 있고요. 강한 압박 그리고 크로스 공격, 침투 공격 그리고 뭐 세트피스 등이 좋지만 좀 공격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줍니다. 그런 수비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 약간 리즈랑 스타일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노아 같은 경우에 판데프나 데스트로, 스트라로, 페린키퍼 이렇게 있어서 잔류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그 스타트하기에는 K리그로 치면 인천처럼 아직은 이 잔류왕의 본능이 올라올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시즌 중반도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잔류왕의 모습이나 공간을 노리는 이런 롱킥들 그리고 수비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판데프가 부상자 명단에 있어서 이 경기는 좀 스페치아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노아에서 판데프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스페치아가 정배를 받았고 경기력으로 봤을 때도 스페치아가 약간 리즈처럼 보일 정도로 이제 강한 압박이나 크로스 공격들이 좀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노아의 수비 정도라면 저는 스페치아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이기기에는 이런 배당을 정배를 받긴 했지만 이기기에는 너무 좀 그렇게 공격력이 강하다는 느낌은 좀 들지 않았습니다. 좀 압박이 좀 좋다라는 느낌만 좀 많이 들어서 이 경기는 좀 저득점 양상이 무득점이나 0대0 무득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우디네세 대 베네벤토의 경기고요.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데파울 오카카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데파울도 그렇고 오카카도 그렇고 이 중요 자원들이 좀 결장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제가 좀 이변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베네벤토는 이제 마지오 그리고 칼디롤라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네, 이 경기는 우디네세가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데올로페우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와퍼드에 있었던 그 7번 달고 뛰었던 데올로페우가 우디네세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페레이라 선수도 와퍼드에서 이제 우디네세로 다시 돌아왔고요. 데파울과 만드라고라 선수가 있습니다. 우디네스는 3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윙백들이 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역습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시즌 데올로페오가 들어오면서 공격적인 모습에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3백이다 보니까 측면에 대한 공간들과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베네벤토 같은 경우에는 인시네 선수가 있는데 그 나폴리의 인시네 선수의 동생입니다. 근데 뭐 똑같이 잘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잘 하더라고요. 어쨌든 카프라리 선수도 있고 라파돌라 선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자체는 롱킥 한 방을 노리는 공간을 향해서 롱킥을 때리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공권에 좀 좋지 않은 모습들과 공간 그 중앙 공간을 좀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좀 이변으로 바라보고 싶은 게 일단 공격에서 오카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이런 고목나무 같이 좀 포스트 플레이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점과 데파울 선수가 없다라는 점도 중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베네벤토가 생각보다 경기력이 굉장히 저는 좋게 봤었습니다. 이 베네벤토가 보여주는 이 공격에서의 그런 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디네스가 3백이다 보니까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좀 많아서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디네스의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에이바르의 경기고요. 알라베스는 폰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올리베이라 그리고 코레아, 브리안 휠, 엘리치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네, 이 경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렵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알라베스가 이 경기도 좀 승무패가 좀 다 느껴지는 경기긴 해요. 근데 이제 브리안 휠 선수가 결장 예정자에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브리안 힐 선수가 에이바르에서 이 결장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경기는 알라베스 사이드로 가도 될 정도로 좀 에이바르에서 이제 브리안 힐 선수가 해주는 역할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상대 전적에서 우세한 알라베스 그리고 배당도 일단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배당에서의 확률도 좀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에이바르가 브리안 힐이 없더라도 전방에서 키케 선수나 그리고 이누이 선수 이런 선수들을 활용을 한다면 알라베스가 좀 라인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에이바르가 그런 부분을 잘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좀 이변을 바라보고 알라베스의 패 쪽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무승부에 좀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아예 그냥 이변으로 틀어서 알라베스의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1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좌측에 이제 최종픽, 우측에 독식픽인데 좌측의 최종픽 같은 경우에 경기력에 조금 더 접근을 했고요. 우측에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변 쪽으로 좀 가져가면서 배당에 조금 더 확률을 좀 많이 두긴 했습니다. 1번 경기부터 최종픽부터 말씀을 드리면 발렌시아의 패를 가져가 봤고요. 2번은 엘체의 무승부, 3번은 크로토네의 무패, 4번은 우에스카의 승,
5번은 소시에다드의 승무, 6번은 비아레알의 승, 7번은 헤타페의 승, 8번은 헬라스 베로나의 승무패, 9번은 볼리오나의 패배, 10번은 로마의 승, 11번은 삼프도리아 패배, 12번은 스페치아의 무승부, 13번은 우디네스의 승무패, 14번은 알라베스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우측의 독식픽에서는 1번 경기 발렌시아의 승패로 갔습니다. 왜냐면 발렌시아가 연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비야가 저는 경기력적으로는 우세해 보이긴 하지만 이 승패로 가져간 부분이 말씀드렸던 상대 전적에서 발렌시아가 홈에서 세비야 상대로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 경기를 좀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승패로 가져가 봤고요. 2번은 엘체의 패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3번은 크로토네의 패로 무와 패 중에서 패를 골라봤고요. 4번은 우에스카의 승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5번은 소시에다드의 단통 무승부, 6번은 비아레알의 승무로 이것도 상대 전적에서 비아레알이 빌바오 상대로 좀 홈에서 쉽게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봐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봤습니다. 7번은 헤타페의 승, 8번은 베로나의 단통 무승부, 9번은 볼리오나의 패배, 10번은 로마의 승, 11번은 삼프도리아의 패배, 12번은 스페치아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봤고요. 13번은 우디네스의 단통 무승부, 14번은 알라베스의 무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픽과 독식 픽 공유를 드렸고요. 좋은 결과 그리고 저는 다음 또 프로토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